산책 좋아하세요? 저도 걷는 걸 좋아하는데요. 날씨 좋은 날 햇볕을 쬐며 이곳저곳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서늘하고 차분한 공기를 마시며 어둠 속에 반짝이는 빛을 감상할 수 있는 밤 산책도 좋아합니다. 밤에 걷다 보면 낮 시간에 낱낱이 보이던 것들이 비밀스럽게 감춰지면서 평범함이 한층 더 근사하게 느껴지거든요. 운이 좋을 땐 평소 보지 못했던 멋진 야경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워 카메라에 담고 싶은 마음에 셔터를 눌러보지만 그 멋스러움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산책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산책에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육체적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죠. 유난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다 제쳐놓고 일단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정리되곤 합니다. 그리고 걷기에 대한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다비드 브루통이 쓴 걷기 예찬입니다. 시간 되실 때 이 책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유희열린의 밤을 걷는 밤으로 돌아와서요. 이 산책이란 게 누군가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해도 좋은데 오롯이 혼자 걷는 것도 참 좋거든요. 혼자 걸을 때만큼은 많은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산책하는 동안 나를 나타내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기대감으로 인한 긴장도 풀 수 있죠. 산책은 나를 규정했던 그 어떤 정체성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보게 해줍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산책은 반드시 두 발로 걸어야 그 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기만 하던 길은 깊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같은 길을 걷더라도 저마다 발견하는 장면과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일상의 풍경이 어느 여행지보다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일단 부담 없이 집 근처 동네의 골목을 거닐어도 좋고요. 어릴 때 살았던 동네를 다시 찾아가 봐도 좋겠죠. 그러다 낯선 동네를 하나씩 가보면 그 길 위에 수많은 흔적을 남기며 산책의 매력에 빠져들 거예요. 책 속에 소개된 장소는 모두 16곳인데요.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가보지 않은 곳도 있어서 책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며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산책 장소는 유희열님의 고향인 종로구 청운 효자동입니다. 윤동주 문화관과 인왕산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곳이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친구가 살던 옛집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 없어서 그리운 마음을 갖습니다. 변하지 않아 고마운 동네에서 마음과 기억의 시차가 좁혀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름다움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무무대에서 서울 야경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장소는 용산구 후암동입니다. 용산은 남산을 품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매력적인 곳인데요. 해방촌 108계단을 시작으로 갈래갈래 이어지는 골목길 그리고 두텁바위로는 도시를 여행하는 가장 멋진 코스인 것 같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에서 헤매다가 뜻밖의 옥수수밭이 있어 감탄하게 만듭니다. 책 속에 남산에 대한 구절이 잠깐 나오는데요. 아마도 사람들마다 남산에 대한 기억은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평범한 공원, 조깅하며 운동하는 코스, 또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일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남산은 식물원이었다. 언제나 어머니 손을 잡고 놀러왔던.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다. 같은 공간에 대한 기억이 이토록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공간은 각자의 추억에서
저마다 새로운 풍경으로 되살아난다. 조금 더 올라가면 남산 도서관과 안중근 의사기념관을 만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중구 장충동은 장충체육관과 국립극장 그리고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는 곳이죠. 신라호텔 뒤편으로 다산 성곽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걷는다면 무척 운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책 속에 밤에 대한 예쁜 표현이 나옵니다. 밤의 거리는 참 묘하다. 청각과 후각을 예민하게 깨우는 대신 시각은 절반쯤 잠재우는 시간. 환한 대낮에는 일상의 남루한 편린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밤이 되면 그런 것이 전부 어렴풋해진다. 예쁜 것만 보이는 안경을 우리에게 씌우는지 밤에는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인다. 한밤의 당신도 이것도 말이다. 추워지기 전에 세종대왕이 홍수를 막기 위해 도왔다는 수포교가 있는 장충당 공원에 들러보고 싶습니다. 이왕 산책 갈 거면 운동 효과도 보고 싶으실 텐데요. 그럴 땐 동대문구 천장산 하늘길이 좋을 것 같아요. 국립산림과학원까지 있어서 그런지 나무들이 꽤 우람합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인데도 숨을 몰아쉬며 올라야 하는데요. 정상에 오르면 서울의 야경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산길을 올라올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풍경이 내려가는 길에 눈에 들어온다. 인생도 그렇다. 위만 보며 아등바등 오를 때에는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산도 인생도 오를 때만큼이나 잘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뿐히 내려앉는 낙엽처럼 나에게 맞는 자리에 무사히 이를 때까지.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가 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성동구 응봉동입니다. 유희열님이 야경 1등, 전망 1등이라고 추천하셔서 홀린 듯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아래 서울숲이 다 내려다 보이고 한강과 다리들 그리고 중랑천, 남산타워까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상을 할 수 있었어요. 내려와서는 금남시장을 구경하면서 우연히 맛있어 보이는 보쌈집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명동, 압구정동, 방이동, 합정동 같은 번화가 도 나와 있어서 재미있게 읽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장소는 성북구 성북동입니다. 대사관 저택과 길상사 그리고 북정마을이 한데 어우러져 고즈넉함이 물씬 풍기는 동네입니다.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로도 잘 알려졌죠.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북정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바로 여기가 성북동일 것이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북동을 지켜왔을까? 공간을 잃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잃기 싫었던 것이 아닐까? 성북동의 진정한 터주로서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던 그 오래된 기억의 향기 말이다. 북정마을 대로를 따라 걸으니 때마침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마을버스 한 대가 들어왔다. 이번 정류장은 노인정, 다음 정류장은 슈퍼 앞, 그 다음 정류장은 양식 가게 앞. 단순하고 순박한 정류장 이름들에 절로 웃음이 났다. 특히 양식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궁금해서 마을버스 기사님에게 물어봤다. 옛날에 자파를 팔았던 구멍가게란다. 지금은 없는 가게인데도 모두가 정류장 이름으로 추억하고 있다. 어떤 기억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다. 세월 속에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해도 우리의 기억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장소, 애틋함이 묻어있는 길, 한눈에 다 담을 수 없는 풍경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가는 일. 그게 삶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